좀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가 있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. 제가 국토부 원문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엄청 두꺼워요. 이게 저도 이거 처음에 딱 월요일에 발표가 냈을 때 읽어보다가 뭐 이렇게 자잘한 게 많아 했었고, 이게 끝이 아니죠. 사실 Q&A 자료도 또 있어. 이만큼 또 있어. 또 있어요. Q&A도 이만큼의 두께. 이것도 다 읽어봤고 네. 그 다음날 이제 보안 자료 또 나온 거 그것도 읽어보고 네. 그러면서 있었는데 참 내용은 많아요. 이것저것 많은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. 네네.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자,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세금이요? 가장 네. 크게 간단하게 큰 두 가지로 얘기하면 양도세, 종부세 더 내라 이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일단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올렸어요. 일단은 우리가 요율 자체, 일반적인 요율 자체도 올렸었고요.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요율도 상향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처음에 발표됐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올렸었냐? 18년도 9.13 부동산 대책 때 한번 올렸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 처음에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모두 다 이제 300%로 상향을 해놨었는데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%로 한 발 뒤로 물러갔었는데 그렇죠. 이거 역시 다시 300으로 원상회복했다.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돼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다. 올해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거든요. 그럼 내년에 더 오른다는 얘기죠, 결국은. 그렇죠. 예. 저도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예.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아니 저 올해는 진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황당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게요. 웬만하면 리스트를 안 까보는데 이거 맞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다니까요. 야. 이게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집이 있고 제 동생도 집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네. 혼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제가 과표로만 추정되는 금액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. 네. 근데 종부세 얼마 나왔나 보니까 70만 원이 나왔어요. 근데 똑같이 제 동생은 과표가 저보다 살짝 더 높아요. 근데 제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계산 자체가 다르잖아요. 네. 1세대 1주택자는 9억 빼고 아니면 다주택자는 6억 빼기 그렇죠, 되니까 동생은 2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. 종부세만. 재산세는 사실 얘기도 안 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세대 합가적으로 합쳐보면 그냥 돈 천만 원 나온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게 사실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보면서 종부세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시 공동주택 가격도 인상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네. 사실 여기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하나예요.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죠.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죠.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. 그렇죠. 이게 잡힐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. 네네. 이미 이 이슈는 예전부터 많았었어요. 뭐였냐? 종합부동산세가 하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보면 5만 가지 규제 정책들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딱 하나 안 꺼내든 게 종부세였잖아요. 네. 종부세가 2018년도 9.13 부동산 대책 때 이제 꺼내 들었었고,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? 바로 올해 초에 2019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에 대한 그렇죠, 이슈들이 그렇죠. 되게 컸었잖아요. 네네. 그렇게 되면서 사실 혹자들은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떨어지는 6월 1일 전에 다 팔 것이다. 이런 얘기도 했었고, 종부세 나와 보면 6월 1일자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팔리니까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는 게 언제냐? 7월달, 9월달. 이때 예. 재산세 받아보면서 팔 거다 했는데 사실 또 우리가 9월달, 10월달부터 본격적인 2차 폭등장이 왔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재산세가 그렇게 핵심은 아니에요.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이제 뭐 몇백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이 재산세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과연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네. 제가 봤을 때 이런 규제 정책 자체는 결국 이게 뭐냐,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거든요.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양극화라고 보고 있어요.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네네. 저희가 2부 때 2020년도 경기 전망할 때 왜 그런지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그러면 종부세는 강화됐고 일단 종부세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엔 종부세가 더 올라가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팔 것 같지는 않다.
정확하게 말하면 네, 네. 올라가는 집을 팔지 않는다. 올라가는 집은 그렇죠.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3주택자예요. 그렇죠.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지방에 네.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가치가 없는 집, 그렇죠. 가격대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 집이 있는데 얘 때문에 중과세율이 붙는다? 그렇죠. 생각하면 얘를 파야겠죠. 그러네.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결국 파는 집이 별로 안 좋은 집이다. 그렇죠. 좀 재밌는 거가 이번에 현 정권에서 규제 대책 발표하니까 이제 호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? 이제 장관님들 실무명을 얘기하긴 뭐하니까 이제 어느 분들도 보면 이제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근데 도곡동에 있는 집 놔두고 세종시 있는 집 팔고 잠원동에 있는 집 놔두고 세종시 있는 집 팔겠다 이거잖아요. 아예 솔선수범해서 강남에 있는 집 팔면 안 되냐고. 제가 지난주에 뉴스 브리핑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 기사가 난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저 기사에다 나왔길래 다 읽었어요. 그냥 이 아파트 중에 어떤 건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건 하나도 안 파시고 100%다 세종시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건 보셨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만 봐더라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잘하시는 분이구나, 부동산을 잘 분석하시는 분이구나, 따라해야겠구나, 배울 게 그렇죠. 많구나 그런 것들.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.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아니라 예. 이제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분들은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중심지를 안 놓고 있을까? 음. 정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